제주항공이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를 선언했죠. 이스타항공 직원 1,600명이 무더기로 실직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합병이 무산된 배경부터 항공산업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커지면서 그 불똥이 우리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총량사관 폐쇄 명령에 이어 LG U+에게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 누구의 편을 들어도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를 했습니다. 인수를 결정한 지 7개월여 만의 일이고 저희가 앞서서 여러 가지 관측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무산이 됐네요. 예, 이스타항공과 이 제주항공 간의 인수 협상이 참 말도 많고 사연도 많았었는데요. 네. 이제 끝내 제주항공이 정권 시장에 정식으로 공시를 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스타항공을 인수하지 않겠다. 이스타항공 인수 협상은 무산됐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는 바람에 이스타는 과연 어디로 가느냐, 또 LCC라는 저가 항공사에 항공사 큰 태풍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혼돈에 또 거기다가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결정적인 배경은 뭐였다고 보세요? 한마디로 미지급금이라는 항목인데요. 양측이 이스타와 이 제주항공이 지난해에 인수 협약 계약을 맺으면서 미지급금, 그러니까 줘야 될 돈인데 당시 돈이 없어서 기한 내에 주지 못한 돈, 이것을 이제 회계학상으로 우리가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 미지급금 분야는 인도되기 이전에 M&A 협상이 완전 타결돼서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스타항공 측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 조문을 둘러싼 해석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제주항공 측은 그 미지급금,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이 아니라 이스타항공 근로자 등 회사들에게 줘야 될 미지급금이 1,700억 정도 된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런데 이스타항공은 그렇지 않다. 얼마 없다. 정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한 200~300억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금액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가 이 계약 파기에 책임이 있다. 이러면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미지급금 가운데는 이스타항공 근로자, 조종사 등에 대한 체불 임금 수백억까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하게 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근로자 1,600명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이 양측이 지금 소송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적 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런 미지급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요 쟁점이 되는 건가요? 일단 협상은 완전히 건너갔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미지급금 문제에 대해서 이스타항공 주장대로 이게 1,700억이 맞다라고 하면 제주항공은 물어줄 돈이 한 푼도 없고 오히려 계약금으로 낸 돈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네. 반면에 이스타항공 이 주주들이 내놓아야 될 미지급금이 1,700억보다 훨씬 적었는데도 제주항공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하면 현재 미리 선계약금으로 제주항공이 이스타 측에 내놓은 돈, 그 돈은 이스타항공 측으로 넘어가고 또 플러스 손해배상금을 좀 물게 됩니다만은 네. 협상 자체는 더 이상 소송이 뒤집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예, 상황이 이렇게 불투명하다 보니까 제주항공, 이스타항공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LCC 업계 또 항공산업 전체에 대한 파급력이 있을 것 같은데 정부는 자구책을 좀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제일 문제인 거는 사실 1,600명 정도 되는 직원분들이 실직할 위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실직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개월간 급여도 못 받고 있는 못 체불임금까지 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플랜 B, 이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플랜 A는 사실상 끝났으니까 이제 플랜 B를 마련해보라. 이건 무슨 의도냐면요. 어차피 정부가 제주항공이 인수하게 될 경우에 산업은행 등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 지원을 좀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주항공이 빠졌으니까 부실등인 이스타항공에 무조건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스타항공이 새로운 인수자를 잡아오거나 아니면 현재의 주주들이 자구 노력을 해서 돈을 좀 내놓으면 거기에 매칭 펀드로 정부가 돈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은 이스타항공의 주주, 그러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인 이상직 의원의 아들, 딸, 그 두 딸들이 지금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홀딩스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이상직 의원의 선택이 앞으로 이스타항공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 1,600명 정도 되는 직원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 상황에서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플랜 B를 통해서 회사를 살리는 거죠. 금융기관이 돈을 내서 그럼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전에 혹시 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구제를 하겠다면 다른 회사로 인수를 한다든지 그거 외에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리가 선의에 의해서 안 됐으니까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법적 근거를 갖고 도와주려면 역시 이스타항공 쪽에 부채 또는 자본이라는 형식으로 네. 이스타항공에 돈을 줘야 되는데 그냥 주면 또 빈독에 깨진 독에 물붓기가 되니까 네. 주주인 이상직 의원이 좀 자구 노력을 해라. 지금 이것이 산업은행과 국토부의 생각이고 또 더 좋은 것은 제3의 인수자가 나오면 되겠는데 예. 문제는 이스타항공의 내부 지금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안 좋은 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산업의 전망까지 안 좋기 때문에 과연 누가 새로 선뜻 나서려고 하겠는가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네요. 이 이스타항공이 사실 스몰딜이라면 아시아나 항공 인수권을 빅딜로 꼽혔었는데 지금 지난해 11월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건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재미있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아주 스몰 딜이라고 그러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HDC 현대산업관의 M&A는 그야말로 슈퍼 빅딜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항공업계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 또한 사실상 법적으로는 인수시한을 넘겼습니다. 인수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사실상 협약이 파산 상태가 된 거죠. 다만 현재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에서 협상을 좀 더 해보자라고 인수하려고 했던 HDC 현대개발 측에다가 제안을 했고 현대개발 측의 정몽규 회장도 얘기를 더 해보는 건 좋다. 네.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협상이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거의 90% 이상, 구분능선 이상은 협상이 결렬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는요. 네. 미국이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한 데 이어서 조금 전에 한 30분 전에 들어온 소식이죠. 중국도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점점 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인데 왜 이런 겁니까? 예, 방금 이 중국 청두에 있는 네. 미국 대사관 폐쇄하겠다, 나가라라고 선언을 했죠. 이것은 미국이 휴스턴 중국 영사관을 폐쇄한 데 대한 보복 조처, 대응 네. 조처입니다. 서로가 이래 대응 조처를 하면 상당한 심각한 이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한 게 1979년입니다. 그동안 이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런 영사관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사태가 지금 심각한데 이유는 한마디로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휴스턴 영사관에서 미국의 기술을 훔치려고 했다. 특히 그중에는 새로 개발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기술, 그다음에 첨단 과학 기술 이런 것을 훔치려고 한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미국이 주장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 중국은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미국이 지금 흠집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복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그랬습니다. 중국이 보복하면 우리는 또 보복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확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미중 갈등이 우리 경제에도 미친 영향이 있고 지금 불똥이 통신업계로 튄 모습인데 미 국무부에서는 LG U+를 콕 집었어요. 그래서 화웨이와 좀 거래를 중단하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얘기가 바로 이 형국을 지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저께 미국 국무부의 이 차관보가 통신 담당하는 차관보가 뉴욕 프레스센터 연설에서 네. 아주 작심한 듯이 화웨이가 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U+는 더 이상
화웨이로부터 기술을 받지 마라, 화웨이 상품을 사지 마라고 아주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파격적인 선언으로 볼 수가 있어요. 특정 업체를 지적해서 물건 매매를 거래를 그만두라 하는 것은 이번 화웨이 사건 이후에 또 처음이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의 통신업이 지금 SK가 있고 KT가 있고 U+ 이 3대 통신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 KT나 SK는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지 않아요. U+만 쓰는데 U+를 정면으로 걸어서 U+ 그만둬라. 그러면서 SK나 KT는 참 착한 기업이다. 그동안에 화웨이를 둘러싼 전쟁이 강 건너 불,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알았던 분들이 많겠지만은 사실은 우리도 지금 깊숙하게 계류가 돼 있고 그 불똥이 그게 선한 불똥이든 나쁜 불똥이든 한국 경제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어쨌든 U+에서는 화웨이하고 거래를 끊으면 좀 비용이 늘어나게 될 테고 제2의 사드 사태 이런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는다고 해서 뭐 경제적으로 유인을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화웨이가 미국의 국가안보법을 지금 저해하고 있다. 이래서 지금 판정이 난 상태예요. 화웨이 기계를 장착해 두면 저 첨단 통신 기기를 가지고 미국의 안보 정보를 빼내는데 만약에 LG가 LG나 LG U+가 계속 화웨이 장비를 쓴다면 LG의 상품이 미국으로 나가는 거 전부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U+는 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자니 중국 눈치가 보이고 네. 그걸 계속하자니 미국과의 거래 중단이 되는 그야말로 이러지도 못하는 매우 지금 공공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영국을 포함해서 이제 영국 시장에서 화웨이 퇴출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근데 삼성에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는 그런 관측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전 조심스럽다기보다 아주 큰 대박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왜 조심스럽다는 말을 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런 용어를 쓰고 싶으냐면요. 지난 9일 날 영국 의회에서 소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 삼성전자의 김우준 부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만약에 화웨이하고 거래를 끊으면 네. 화웨이가 제공해주던 것을 삼성전자도 공급할 수 있느냐, 팔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 대목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화웨이보다도 기술 수준이 삼성이 좀 더 앞섭니다. 훨씬 뭐 당연히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동안에 영국이나 유럽이 화웨이 제품을 많이 썼던 것은 가격이 화웨이께 좀 쌌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가격 경쟁력이 다소 잊었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유럽에 상당히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의 계기가 유럽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5G 시대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